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경제 지표 부진과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8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에 따라서 약세로 좀 출발을 하거나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부 다 가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장중의 매매 시그널 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출발 예상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출발 지수 같은 경우는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61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막 등락이 갈리는 모습인데 코스닥 0.01% 약보합권에서 807포인트 부근 선에서 현재 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매매 시그널 장중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드립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장중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토크와 더불어서 오늘도 장전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슈에 대해서 장전 전략 좀 세워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를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되었고요. 다만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보합권 마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소폭의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밤치 지수만 0.38%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가 1.2% 그리고 임의 소비재가 0.5% 상승을 했고요. 하락 섹터에서는 이제 경기 이슈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에서는 굉장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던 ISM 7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2.8포인트로 예상 대비해서는 상회한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6월 이래 최저 수준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2020년 6월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들이 경기 셧다운만큼의 그런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둔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6포인트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감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일 수 있는데 특히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터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을 수출을 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완화 그리고 둔화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좀 상승이 좀 높은데요. 최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란과 함께 반서방 연대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 두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을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도 새벽에 또 이란을 비롯해서 홍콩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들을 포함한 새 제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같이 겹쳐서 공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촉박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경제시장, 국제시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연간 GDP 성장률을 굉장히 감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기 매출 그리고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또 강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유입이 되고 있는 것에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당장 8월에 또 이제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25일에 또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는 또 잭슨홀 미팅도 또 예정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동향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매파적 발언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잡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즉 이제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발언이 되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공포심이 좀 이미 선반영되다 보니 반발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 이번에 FOMC 결과 의사록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내 이제 3%까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만일 페드에서 이제 금리를 3%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 연준에서 금리를 3%까지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3.25에서 3.5%까지는 또 인상을 해야 되는 시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1%포인트 가량의 상승을 해야 되는 이런 압박감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제조업 정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신임을 했던 의장을 또 사무총장을 또 신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쿠웨이트 출신의 분이신데 여전히 러시아의 오펙 플러스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중국의 차이신 지표라든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PMI 지수들이 발표가 되면서 유가는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원인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오늘 발표가 했던 7월 소비자 물가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6.3% 이렇게 상승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IMF 당시에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가를 좀 많이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석유류 관련된 부분들에서 35%가량 전년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간 이제 레포트들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차후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 하절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 절기 때 이제 주로 에너지 가격들은 비축류 중심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 가격들이 이미 겨울 가격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이 되기 전까지 혹은 정전이 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이제 반사파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 상품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있는 ETF 상품을 접근하실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발표 예정인 지표들로는 이제 노동부에서 6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 예정이고요. 또 7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다시 또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내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7월 자동차 판매에 관련된 부분의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미국은 캐터필러, 스타벅스, AMD, 길리어드 사이언스, 듀폰과 같은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 이제 국내 기업은 카카오페이 그리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고 오펙 플러스 회의도 앞두고 있다는 말씀 앞서 장전 전략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폭들을 조금 반납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지수가 떴는데요. 약세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증시도 좀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오늘 저희가 챙겨야 될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유념해 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계속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하지만은 실적 발표 예정된 카카오페이나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또 장세는 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FOMC와 지수주 발표를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리스크를 미국과 중국 간의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많이 좀 소멸됐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업종 보면은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선방하는 이 업종이 바로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지금 페노션이 1.24%,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12%, HMM이 0.99%, 동반이 지금 이제 0.52% 상승세로 보여지면서 오늘 좀 해운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크진 않지만은 시장 대비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페노션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때문에 전체적인 해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이 약간 비용 부담이 좀 그전에는 좀 컨센서스 좀 낮춘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환율이나 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있었고요. 또 이제 BDI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풍제약이 1.43%, 일성신약이 1.29%, 셀트리온 1.07%, 대원제약이 0.86%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지금은 운송장비 쪽도 그나마 좀 시장 대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영화금속 1.3%, 그리고 삼원강제가 1.29%, 기아가 지금 1.2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운송장비 업체들의 그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7월 달에 판매량 여러 가지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2주 전까지는 좋았었죠.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좀 약간의 자동차 전방차 중심으로 한번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봤을 때도 대부분의 업종이 이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기계장비 업종입니다. 지금 아스플로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UL 로보틱스가 9.43%, SB 시스템스가 5.39%, 넥스턴 바이오가 4.07%, 휴림로브 3.95%, 그리고 T 로보틱스가 3.49% 상승세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업종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아끼지 않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 유젠로보,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의 오늘 상승세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운송 장비 부품, 자동차 업종의 상승과 함께 운송 장비 부품 업종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CBI가 6.51%, 아스트가 2.28%, 알톤 스포츠가 1.97%, 아진산업이 1.07%, 이 오리엔트 전공이 0.85%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국 RNS가 7.26%, 세노텍이 7.13%, 고려시멘트가 0.59%, 동양파일이 0.14%, 삼출시멘트가 0.12%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0.33%의 그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좀 미국 펠로시의 그 대만 방문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0.36%, 그리고 SK하이닉스 0.5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1% 상승세, LG화학은 1.14% 하락, 그리고 네이버는 0.97% 하락, 현대차는 0.51%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폭의 변동성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 게 말씀드렸듯이 기아가 지금 0.87%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폭이 나오는 기업이 이제 지주사 L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71%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이나 LG,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하반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컨센서스가 어제도 그렇고 약간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상승세, 최근에 시장 상승세 좀 물을 좀 끼얹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은 그나마 좀 코스피보다는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네요. 에코프로비엠이 1.41% 하락, 셀트리온헬스케어 0.56% 상승, LNF가 1.33% 하락, HLB가 0.72% 상승,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0.79% 하락, 펄어비스 0.5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48% 상승세, 알테오전은 0.4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2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좀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제 SFA가 3.6%의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SFA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각이나 이런 이슈 부분 같은 경우가 SFA의 어떤 상승세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즘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 부분이 계속 후공정 쪽에서 분양 우리나라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 기업이라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시장의 주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될지 부분은 좀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큰 폭의 변동폭은 나오는 기업들은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차분히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주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소재주들도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양상,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개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장 상황,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장 초반에 이 종목들 움직이는 걸 잘 잡아주시기로 또 유명하신데, 오늘은 조금 시장이 심심하게 흘러갈 것 같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증시가 약간 경제 지표 부진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중 바닥을 형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에 부딪히는 부분들, 61선에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행보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탄생 파동을 만들게 되면 지수가 이제 13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3대 8, 뭐 이렇게 해서 행보 등락이 될 수 있고, 물론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61선이 많이 돌파되면은, 이 전자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무시를 하고요.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8일 정도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평선이 이제 수렴이 되려고 했을 때 수렴이 더 되겠죠. 이때 다시 한번 크게 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전체 어떤 흐름이 이제 미중 우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 관련된 이슈가 약간 부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미중 무역 충돌 관련된 히토리 관련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이제 상승 탑배 형태 시가에서 이제 마이너스 약세인데 일단 이격이 좀 높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유니온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티플렉스도 시가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에 걸치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가가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약 5% 정도 내외가 오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강세 테마가 로봇 관련된 테마입니다. 로봇 관련된 테마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연초에 이제 그 휴림 로봇 이때 그 현재 관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빅사이클에서도 언급이 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500%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점에서 쌍봉 첫 번째에서 이제 보고 두 번째에서 보면은 이게 대칭 완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은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대장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2주. 그러니까 거의 한 대칭적인 형태가 되죠. 다시 말해서 휴림 로봇이 3개월 상승, 그 다음에 3개월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물론 신고가 여부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휴림 로봇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빅사이클에서도 계속 탑픽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모든 현재 로봇 관련된 현재 그 전체를 레이아웃 전체 어떤 흐름들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로봇 회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시스템이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 차트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의 모습인데, 왜 지저분한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파동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수렴이 작용, 그러니까 이 박스권, 또 채널 수렴, 삼각 수렴형 또는 박스권 수렴형 이걸 거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박스권, 채널, 그다음에 삼각 수렴형 이 모습을 돌파하는 힘을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신대장주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최근부터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삼각 수렴력, 박스권, 그리고 이제 돌파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문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골라야겠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LG 관련된 부분들, 로보티즈를 최근에도 제시를 좀 했는데 로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수렴력이죠. 약간 지저분한 수렴력의 모습에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는 미리서 이렇게 반등을 좀 현재 해줬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는 로보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이제 동반되는 흐름들은 뭐 크게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PG라는 종목군도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추가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대부분 히토리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강세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간 특징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현재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잠깐 흐름을 오늘 급등주는 아니지만은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의 변곡적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투탑으로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현대바이오하고 한국 BNC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소폭 승부르기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4,000원. 그래서, 더블 대각쇼가 제 브랜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8,000원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현재 관심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중간 입장입니다. 모든 파동은 2단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급등했다가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은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냐. 고점이면은 온 거에 대한 절반이 빠지는데 고점이 아니면은 간 만큼 간다. 이게 가장 기본의 이제 파동 요소가 되죠. 그래서 한번 현대바이오 슈팅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BNC가 좀 있죠. 그래서 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1차 주 평가 지표에서는 약간 변별력이 약간 없다. 통계성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약간의 뉘앙스는 있습니다. 근데 대조군이 렘데시비르가 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는 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통계성 유의성을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비등하다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2차 지표에서는 후유증 부작용, 한 달 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렘데시비르보다 월등히 앞서는 통계성 유익성을 좀 100% 확보를 할 수 없다고 보지만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 BNC가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요. 긴급 임상시험 신청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7월 7일 날 제출했고 3개월 후에 현재 서류 심사 어떤 최종 임상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가 1개월 후에 8월 8일 날 들어가게 되고 9월 8일 날 서면 코로나 때문에 최종 통보를 하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국 BNC의 흐름들이 바로 이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약간의 논란들이 있지만은 제가 시청자를 위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에 대해서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바이오 전문가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회에 어제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상승했던 밀렸던 부분들이 어떤 그 임상 보고서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 대조군이 렘데시비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비슷한 동격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정말 종목 분석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파트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텐데 장 초반 흐름들을 보면 오늘 우리 증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적인 종목들만 몇 군데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우선 어제처럼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일 국내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좀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모습이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죠. 미국 시장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달러에 대한 약세가 경기 침체로 인한 이유이긴 했지만 달러에 대한 약세가 나오면서 시장 다시 상승으로 돌렸다가 미중 갈등 부각 그러면서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차익 실현 매물, 국내 시장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또 공통점이 있죠. 시장의 하락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 이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도 어제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제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수장비 쪽으로 이 수급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 어제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수급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사실 낙폭이 좀 컸었다가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이쪽으로는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업종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폭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조선업종들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차이점을 본다라면은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이 운수장비 쪽으로도 전기전자와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이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종목, 이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이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전기전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이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적인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 바닥 찍고 이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들은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이 시장 안에서 시황을 봐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녹여내 주셨습니다. 특징적으로 볼만한 섹터나 업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순매수 종목들 중에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2차 전지 관련주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까? 네,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현대차, 기아 실적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도 늘어났고 해외 수출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생산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좋습니다. 이 인센티브들, 그러니까 차량 판매를 대기하는 사람들은 많고 반도체 수가 줄었기 때문에 고마진 전략적인 차량들 위주로 해서 좀 더 빠른 생산들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차량 판매를 했을 때의 그런 인센티브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아와 현대차의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요인이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죠. 포드를 이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주가 상향하면서 4% 이상 상승하는 그러면서 GM까지 같이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이 완성차 업체인 기아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 좋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으로 기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는데 기아 오늘 1.12% 정도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8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지금 현재 기아 흐름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간략하게 오후장까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니까요. 시장 흐름을 보면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개인들처럼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시장의 흐름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좀 전에 오늘도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많이 올랐는데 국내 시장 6일 동안 한 60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할 가능성, 지수가 급등해서 2,500을 단기간에 돌파한다 이럴 가능성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전기전자에서 2차 전지라든지 운수장비에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늘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이 시기에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아서 기억에 좀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안 들린다 했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이 시간에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맞추지도 못하는 예측적인 부분들에 또 시황적인 부분들을 너무 깊이 들어갈 부분들도 좀 아닐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일이 그런 주식들을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어떤 주식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나름 큰 호흡에서 현금의 비중이랄지 지금 여기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시황이라는 부분들도 결국에 이유를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악재가 나왔어, 호재가 나왔어,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후차원적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들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단 하루만 해도 하루는 오르기도 하고 하루는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들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슈들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자꾸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국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시장까지 같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수적인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할 만한 내용들도 같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은 조금은 시장을 늘 조금 의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마냥 좋다 아니면 마냥 나쁘다 이렇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부터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지난 한 달 정도를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죠.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지난 6월 초반에 만들었던 고점, 그 부분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추세 밴딩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작정 더 올라가고 튀어나가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시장 참여해서 여기는 아직도 바닥권인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하는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했고 경기 상황은 좋아진 거는 없어.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너무 희망적인 내용들만을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다.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지표들 우리가 지표의 숫자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흐름만 잡아내시면 될 텐데 어제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어제 52.2가 나왔으니까 52 이상이면 이런 것들은요. 52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라서 그래 아직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둔화되고는 있구나. 대신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50 이상이니까 침체는 아니야. 침체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2.2 그리고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IMS 7월 제조업 지수 PMI는 52.8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2020년 6월 이후 최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돈을 막 풀고 있을 때와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너무 긴축이 그러면 조금 둔화된다 그러면 긴축 속도를 낮춘다고 하면 시장은 화답을 하겠지만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의 속도를 늦출 생각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도 강경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마냥 상승 크게 올라가는 부분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2450 부분에서는 걸릴 겁니다. 2450을 저는 목표가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3일째 좀 이제 그 자리에서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넘어갔더니 자꾸 그 자리 가면 걸리고 샷시험 매물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위에까지 조금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도 보고, 근데 특히나 코스닥이 한 번 올려치면 61선 정도는 금방 그저 터치할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다만 저는 2,45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대응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강경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씩은 개선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변곡에 9시 반, 9시 40분 요 부분인데, 마켓 파워 부분도 잠깐 봐보시면은 지금 현재 온도계가 대형주가 18도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24도.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테마의 움직임이나 좀 나오지, 지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주 움직임은 안 좋구나 정도를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값이 지금 마이너스 198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98이면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센터 값이 현재가 마이너스 300이면 거의 속절없이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세력의 개입지수, 여기 세력의 개입지수도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 버리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변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조금은 방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8월달이 돼서 흐름이 바뀌었을 가능성, 7월 말까지 그렇게도 끄집어 올려놓은 게 과연 정말 뭐 좋아지는 게 있어서 끄집어 올렸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좌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을래, 나는 시장이 올라갈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끌어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되돌리거나 최시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어저께 강조드린 거,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들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다가 빠르면 수요일 ADP 민간 고용부터 혹은 금요일 또 고용 지표 부분들이 시장 방향을 크게 퍼니셔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또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 과연 9% 이상이 또 나올까 싶은데 이번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 방향을 크게 만들 거고, 어쨌든 현재는 저는 6월 말 7월 초에는 계속해서 겁먹지 말고 매수 포인트를 보자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매수한 물량들은 계속 저는 정리를 해나갈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사부님,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 있으십니까? 자, 이 움직이는 종목은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제 삼성 쪽에 또 호재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지금 가장 강력한 테마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미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은 상한가에 들어가져 있고, 큐림 로봇도 16%, 로보로봇 제가 여기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로보로봇도 지금 11%까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시작 전에는 방송을 하기 전 같으면 그 특정적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로봇주도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시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태양광 풍력이 계속 요즘에 최근 많이 올랐죠. 에너지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부분에서 태양광 풍력이 좀 쉬는 날이 나오면 원자력 쪽으로 살짝 그 정도의 수급은 옮겨갈 가능성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뭐 아직 크게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는 한숨기게 말씀드렸고, 오늘 플러스 수익을 조금은 만듭니다. 여전히 비유적인 부분들은 일단 한번 올려주시면은 9,800원 정도 되겠죠. 9,800원 정도 목표가 유지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철저한 테마주 장세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로봇주 중에서 잠깐 눌림목을 주는 상황,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상황에서 어떤 다른 특정적인 종목, 해성 TPC랄지 RS 오토메이션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눌림목의 내입막을 주면은 그때 아주 짧은 단타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호흡에서는 이제 약간은 눌러줄 수 있는 8월 달에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설픈 매매를 들어갔을 때는 조금 물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지 말자. 차라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지만 하이닉스랄지 LG 엔솔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충분히 눌러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특정적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노리고 있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시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짧게 단타 치는 것도 지금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미 오늘은 이제 로봇주가 급등을 해버려서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만 쏠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장은 현재 9시 40분 이 시간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로봇주가 힘이 빠진다면 아마 다른 쪽으로 새로운 테마가 나올 겁니다. 그쪽을 기다려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로봇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장전에 챙겨드린 매매 시그널 관련돼서 전략을 매매 시그널 장중에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